되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베풀어시던 열정은 참으로 소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본선에서는 국민의힘 선거 공약으로 녹아들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럼 경선 결과 발표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선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방식으로 4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경선 결과는 각 후보의 대리인이 창관한 상태에서 개봉과 집계를 마쳤으며 경선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2차 경선 진출자 4인을 결정하였습니다. 더해서 오늘 경선 결과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순위나 수치는 절대 발표하지 않고 후보 성명만 가나다 순으로 발표드리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누구라도 확인되지 않은 순위 또는 수치를 유포하여 당내 경선을 혼탁하는 경우에는 당 선관위는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이 자리에서 공언합니다. 그럼 후보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2차 경선에 진출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에게는 더 의미 있는 소임이 주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경선 기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국민과 당원들에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신 모든 후보분들께 선관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들으신 대로 1차 컷오프 결과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 이건 이제 이름 가나다 순입니다. 앞서 저희가 1번 주제로 다루면서 모든 저희 4명의 패널 분들이 안철수 후보보다는 나경원 후보가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점쳐 주셨는데 틀렸군요. 안철수 후보가 포함됐고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 안정권에 있다는 세 분은 들어갔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포함됐어요. 송 본부장님.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저도 조금 전에 그 나경원 후보가 포함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이제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경원 후보가 포함될 거라고 전망을 한 것은 지금 그 여론조사 대상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러니까 무당파, 그러니까 중도층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그 탄핵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나경원 후보가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철수 후보가 그 4강에 들어갔다는 것은 중도층을 중심으로 탄핵에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에 동의하는 쪽이 더 우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지금 탄핵 반대 쪽 2명, 탄핵 찬성 쪽 2명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예. 이 구도가 이제 지금부터 4강전부터는 룰이 바뀌지 않습니까? 50대 50으로. 룰이 바뀌는 데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아니면은 책임당원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조현산 변호사님께서 지금 이제 8강전이지만 4강전에 가면은 후보들의 그러면 반탄, 찬탄에 대한 입장보다는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지, 그 중도층을 향한 그 표심을 누가 구해할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한 변수와 잣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런 측면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안철수 후보의 합류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역시도 사실 나경원 후보가 4강에 들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죠. 저는 그런 분위기가 4강전부터서야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4강이 결정되는 단위에서부터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번 대선은 보수와 진보는 당연히 결집을 할 것이고요. 가운데 있는 중도층에 누가 더
소구할 수 있는가, 확장성이 누가 더 있는가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번 4강 결정부터 국민의힘 당원들과 그리고 무당층,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것을 중심으로 두고 표를 던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4강에서 이제 2명의 후보가 결정되는 그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8강전부터 누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가 이런 뭔가 중도층을 향한 구애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 아닌가. 자, 구자영 변호사님. 어쨌든 많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나경원 후보를 합류할 것이라는 점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표가 후보들 간에 공유가 될 수 있는가, 이동할 수 있는가, 여기서 굉장히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 역시도 나경원 후보가 들어간다면 김문수의 표가 이동하면서 나경원 후보가 표를 얻지 않을까 이런 구도를 생각했었고 최근에 김문수 후보는 조금 내림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대선 후보로 분류되지 않았다가 최근에 급부상했잖아요. 그래서 당내의 기반이 마땅치 않고 전략적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 나경원 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김문수 캠프에서도 그 생각을 했는지 나는 한덕수하고 단일화할 수 있다라는 걸 던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판에 표를 지켰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 쪽으로 쏠릴 수 있는 표를 지켰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거기서 재미를 못 본 게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자, 4강전 어떻게 될까요? 강선미 부대표님. 저는 그 나경원 후보가 탈락했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강전을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분이 두 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두 분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탄핵에 대한 반대하셨던 분이 그래도 저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